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아마추어 야구판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 바로 불꽃야구의 상징으로 불리던 윤상혁 선수 가최의 강야구 시즌4에 전격 합류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구 예능의 역사에서 이만큼 뜨거운 논쟁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올라온 한 장의 기사, 그리고 커뮤니티를 뒤집은 단 한 줄의 문장. 윤상혁, 성남 맥파이스에서 최강야구 시즌4 합류 유력. 그 순간 야구 팬들의 심장은 일제히 멈췄습니다. 팬덤의 중심이 흔들렸고 제작사와 방송사,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가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이동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커리어의 전환점, 누군가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지는 상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야구 예능의 새로운 전쟁의 서막입니다. 윤상혁의 이름이 다시 JTBC 최강야구 명단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온라인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을 성장시킵니다. 이 소식이 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을까요?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두 프로그램은 단순히 서로 다른 방송이 아닙니다. 하나는 독립야구의 현실과 간절함을 담은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스타성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예능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윤상혁이라는 이름이 두 무대 사이를 넘나들면서 그 경계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가 뭘까? 불꽃야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작진끼리 싸움이라더니 결국 선수까지 이용당하는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댓글창에 쏟아졌습니다. 윤상혁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일 뿐이지만 지금 그는 프로그램 간의 자존심 싸움, 팬덤 분열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복잡한 갈등의 시작과 본질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윤상혁이 다시 최강야구로 향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왔는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윤상혁이라는 이름은 이미 불꽃야구 팬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는 시즌 초창기부터 끝까지 팀의 중심에서 묵묵히 뛰며 성실함의 아이콘, 아마추어 야구의 본보기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방송 화면 속에서 그의 표정은 언제나 진지했고 더가웃에서는 후배를 챙기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던진 한마디, 한 장면은 늘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런 윤상혁이 최강야구 시즌4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커뮤니티의 조회수가 수십만을 돌파했고 SNS에는 믿기 어렵다. 진짜 돌아온다고? 제작진이 무슨 의도지? 같은 글이 넘쳐났습니다. 팬들은 환영과 분노 사이에서 갈라졌고 누군가는 그의 결정을 용기라 불렀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배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를 비난하기에는 사정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의 제작 환경이 급변하면서 시즌3 종료 이후 팀 재편이 이어졌고 일부 선수들이 학업과 생업 문제로 하차했습니다. 윤상혁 역시 대학을 졸업한 뒤 독립리그 성남 맥파이스에 합류하며 선수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송보다 경기 그 자체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다시 예능 무대로 불려 나온 것입니다. 불꽃야구 제작진은 여전히 그를 윤상혁 씨라 부르며 존중을 보였습니다. 원소속 팀이 아니라도 따뜻하게 호명하는 그 호칭에는 끈이 아직 이어져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JTBC 측에서 성남 맥파이스를 시즌 초반 영입전 상대로 지목한 순간 팬덤의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필 성남 맥파이스였을까? 연천 미라클, 화성 코리오 같은 강팀을 제치고 3위 팀을 택했다는 점은 단순한 실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윤상혁이라는 이름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화제성을 만들고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그를 중심에 세우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곧 거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꽃야구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응원한 선수를 이용하는 건가? 제작진이 팬심을 장난처럼 다루고 있다. 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면 최강야구 측 팬들은 선수에게는 더 큰 무대가 필요하다. 며 윤상혁을 응원했습니다. 같은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정작 윤상혁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SNS에도 입을 닫았습니다. 다만 성남 맥파이스 공식 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속에서 그는 묵묵히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보다 결의가 더 짙었습니다. 그에게 이번 기회는 또 한 번의 도전이자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두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순간 팬들의 감정과 선수들의 현실은 한데 엉켜버렸습니다. 윤상혁의 이름 하나가 야구 예능 전체의 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즌3에서 시즌4로 넘어가는 과정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두 노선이 완전히 갈라서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제작사 스튜디오 C1과 방송사 JTBC가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선수진의 재편은 불가피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무려 7명의 선수가 이탈했습니다. 합업 문제로 서동욱과 국회성이 팀을 떠났고 재계약이 불발된 고대한과 이용은 선수도 빠졌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꽃야구 이정신을 함께 만들어온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프로그램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윤상혁의 이름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불꽃야구의 마지막 남은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에게 그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땀과 진심으로 상징된 불꽃야구의 얼굴, 그 상징이 다시 JTBC의 무대로 간다는 사실은 팬들의 마음을 양분시켰습니다. JTBC 측은 시즌4의 핵심 콘셉트를 선수 영입전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실 야구의 스카우트 시스템을 예능적 긴장감으로 구현한 아이디어였지만 대상 팀이 성남 맥파이스로 정해지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성남 맥파이스는 윤상혁이 몸담고 있는 팀, 즉 불꽃야구의 연장선처럼 여겨지는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팬들은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커뮤니티는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팬은 불꽃야구의 영혼을 뺏어가는 행위다 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팬은 결국 방송사는 시청률을 위해 사람의 이야기를 도구로 쓴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의 실력을 더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다면 나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논쟁은 점점 커졌습니다. 댓글창은 하루 만에 수천 개로 폭주했고 유튜브에는 각종 분석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윤상혁 이적의 진짜 이유, 불꽃야구 제작진의 입장, 최강야구의 반격 같은 제목들이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팬덤은 두 갈래로 갈라졌고 마치 두 진영의 전쟁처럼 온라인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 대신 선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짧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JTBC 측 역시 예능적 설정일 뿐 실제 소속이나 계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이미 팬들의 감정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진영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의 팬과 최강의 팬, 두 이름은 더 이상 함께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댓글 하나, 영상 하나에도 감정이 섞였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상혁.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논쟁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야구의 본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작사의 자존심, 팬덤의 충성심, 시청률 경쟁이 얽히면서 예능은 현실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불씨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팬덤은 이미 전쟁 상태였습니다. 뉴스 기사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야구 커뮤니티는 윤상혁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들끓었습니다. 그는 배신자인가? 아니면 단지 꿈을 쫓는 선수일 뿐인가? 이 한 문장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김태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매치업은 단순한 방송 구도가 아닙니다. 독립리그 선수들에게 방송 무대는 곧 스카우트의 장이자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윤상혁이 다시 영입된다면 그건 선수 개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제작사 간의 자존심 전쟁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사안은 이미 예능을 넘어 산업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야구 해설자 이승민은 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꽃야구에서 함께 울고 웃던 선수가 갑자기 최강야구에 등장한다는 건 감정적 배신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수는 단지 무대를 바꾼 것뿐이에요. 비난의 화살은 선수에게가 아니라
구조를 만든 제작사로 향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또 다른 팬들은 감정이 그렇게 단순한가? 라며 반발했습니다. 제작사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팬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JTBC의 공식 유튜브 영상에는 불꽃을 돌려줘, 윤상혁 지켜라 같은 해시태그가 달렸고, 반대로 불꽃야구 관련 영상에는 최강으로 가자, 윤상혁 응원회가 붙었습니다. 이쯤 되자 언론은 이 사태를 팬덤 분열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한 신문은 일면에 예능판 이적전쟁, 윤상혁이 던진 공이라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팬들은 각자의 신념으로 무장했고 커뮤니티는 날카로운 분석과 비난으로 뒤덮였습니다. 누군가는 윤상혁을 희생양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를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상혁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훈련을 이어갔고 경기장에서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경기로 보여주겠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가 입을 다문 건 불꽃야구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JTBC 쪽에서 인터뷰를 막은 게 아닐까? 이미 계약이 끝난 것 아닌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쏟아지면서 언론과 유튜브는 이를 또 다른 콘텐츠로 소비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선수 개인의 결정에서 시작됐지만 사회 전체가 들썩이는 문화현상으로 번졌습니다. 예능판 이적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단순한 시청률 싸움이 아니라 팬심과 제작사의 권력 구도가 맞부딪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상혁이라는 이름은 그 중심에서 여전히 묵묵히 공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의 본질은 불꽃 대 최강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브랜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C1이 만들어낸 불꽃야구의 성공은 독립리그의 존재감을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JTBC는 그 성공 모델을 차용해 최강야구라는 또 다른 포맷을 만들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근본에는 누가 한국 야구 예능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라는 자존심 싸움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C1 측은 자신들이 개척한 세계를 지키려 했고 JTBC는 이를 확장하며 시청률 경쟁에서 앞서가려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수들은 단지 무대의 일부로 존재했습니다. 윤상혁의 사례는 바로 그 갈등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싸움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어느새 정체성 논란의 키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팬덤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한 팬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응원한 선수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한 프로그램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 선수가 다른 무대로 이동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상혁의 이적은 단순한 방송 참여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사람은 오히려 시청자일지도 모릅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는 서로 경쟁하지만 결국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더 많은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스포츠 평론가 정윤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방송사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갈등입니다. 윤상혁 같은 선수들은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팬들이 해야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윤상혁은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두 무대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인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팬들이 그를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그는 오히려 두 세상을 잇는 다리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예능, 제작사와 팬덤, 경쟁과 존중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상징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말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브레이커스가 성남 맥파이스를 꺾을지 그리고 윤상혁이 실제로 영입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미 그의 이름이 던진 파장은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야구 예능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잘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진심으로 야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팬심이 분열된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이 싸움을 멈추게 할 단 한 가지 마음, 선수를 위한 응원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불꽃도 최강도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가올 성남 맥파이스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미 윤상혁이라는 이름은 이번 시즌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라 한국 야구 예능이 품고 있는 현실과 이상, 열정과 갈등을 모두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브레이커스가 승리해 영입 규정이 발동된다면 그는 다시 한번 최강야구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은 이미 그를 특별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두 무대를 모두 경험한 단 한 사람, 그리고 두 프로그램의 교차점에서 야구의 본질을 지켜낸 인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구 관계자 이도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핵심은 승패가 아닙니다. 윤상혁 같은 선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체성의 문제를 극복하느냐, 그것이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팬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사건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결국 모든 것은 팬들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팬들은 단지 시청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수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응원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선수의 땀방울을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조롱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아직 젊은 선수들이 꿈을 향해 달리는 길 위에서 팬들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칼이 되고 때로는 날개가 됩니다. 윤상혁은 여전히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져도, 조명이 사라져도 그는 성남 맥파이스의 유니폼을 입고 땀을 흘립니다. 그에게 야구는 예능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진심이 있었기에 팬들은 그를 여전히 기억하고 다시 그라운드로 부르는 것입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두 프로그램의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작사의 경쟁, 시청률의 전쟁, 팬덤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땀과 그들을 응원하는 진심만은 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응원, 비교가 아니라 존중,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윤상혁의 사례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프로그램의 주인은 방송사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꿈을 향해 달리는 선수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지켜보는 팬들만이 진짜 승자입니다. 다가올 성남 맥파이스전,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야구 예능의 본질은 드라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땀방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짜 스포츠의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깊은 분석과 소식은 이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